네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,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,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 네,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방 법원에 대한 이 대법원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스프림 코트에서 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범프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총 있지 않습니까? 이 AR-15 같은 이런 이제 소총에다가 다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다는 게 있는데 이 범프 스탁 개머리판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딱 달아가지고 원래는 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이런 이제 소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이제 반자동이거든요. 자동으로는 팔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반자동 이 소총 이 AR-15, M16이랑 그리고 이 M4랑 이제 똑같은 그 AR-15에다가 스탁에다가 개머리판에다가 이 범프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딱 단다고 하면은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 개머리판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총이 이제 반동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이 반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총을 이제 따발총처럼 그냥 오토매틱 라이플처럼 계속 해가지고 총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퍼붓는 그런 이 범프 스탁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에서 이 범프 스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 뒤로부터 이 범프 스탁 판매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. 그거는 너무나 심각하다. 누군가 이렇게 총기를 이제 난사를 할 때 이 범프 스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총기를 난사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범프 스탁 판매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스프림 코트가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이 범프 스탁의 판매를 이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판매를 다시 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또 열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총기 연발 자동을 시켜주는 이 범프 스탁 이거든요. 이 금지된 것을 이제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. 연방 대법원에서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 총기 안전 규제를 지금 폐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다시 범프 스탁 이제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폐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입법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지금 이 연방 대법원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천운을 가진 트럼프이기는 트럼프죠. 천운을 가지면서 대법원관을 2명인가 이렇게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이렇게 또 가졌거든요.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이 대법원관을 이렇게 또 교체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법원관을 이렇게 또 찍을 때 전부 다 보수파로 이렇게 찍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대법원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명이 보수파이고 그리고 3명이 진보파인가 그런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판결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. 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하는 것을 폐기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심어둔 그런 이제 대법원관들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총기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규제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풀리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서 더 위험한 이런 이제 총기 관련 난사 사건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이 라스베가스 2017년도에 일어났거든요. 저도 그때 막 기억을 하는데 와,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. 라스베가스. 저도 1년에 뭐 한두 번씩 자주 가는 곳인데, 라스베가스에서 이 만달리 베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만달리 베이 호텔이라고 해가지고, 라스베가스에 꽤 이제 규모가 큰 이 호텔이 있는데, 여기 수영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그래가지고, 저희도 이 만달리 베이 호텔에 이렇게 또 자주 가는데, 만달리 베이 호텔에서 좀 이제 높은 층에 이 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한 60대 남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60대 남성이
총기류랑 그리고 총알들을 막 수천 발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이 범프 스탁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해가지고 이 만달리베이 바로 앞에서 이 뮤직 페스티벌 좀 이제 광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 유리벽이었거든요. 유리창 이 벽을 이렇게 깬 다음에 그 굉장히 높은 층에서 이 범프 스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총을 자동화기처럼 그냥 쏘면은 빠르락 하고 그냥 나가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뮤직 페스티벌에 온 사람들 수백 명을 이렇게 또 맞췄다고 합니다. 1000발 이상이나 총을 쐈대요. 이 탄창을 계속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서 다 장전을 한 다음에 많이 쌓아두고서 계속 이렇게 또 발사를 하면서 계속 갈아 끼면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엄청나게 쏴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베가스 이 총기 난사 사건, 이 사건 때문에 60여 명이 그날 밤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6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뭐 400 몇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데 뭐 말도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. 야, 진짜 끔찍합니다. 이 뮤직 페스티벌에 이렇게 또 모인 사람들이 이 뮤직을 이렇게 또 즐기려고 이렇게 또 있었는데,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요.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누군가 이렇게 총을 쏘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가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는 거야.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슈링 막 그렇게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또 총을 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숨으면서 막 차에도 숨고 막 그러더라고요. 막 밑에도 숨고. 그런데 이게 이제 뮤직 페스티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총이 날라오는지를 몰라요. 총소리가 막 나는데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지 모르는 거지. 보통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이 인파에 들어가가지고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 사건은 이 만달리베이에 굉장히 높은 층에다가 이 방을 빌려가지고 그 높은 층, 그 창문, 굉장히 커다란 이 창문을 깨고 그 위에서 총을 이렇게 또 쏴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범프 스탁이 이렇게 또 금지가 됐지만, 그런데 이 보수 대법관들 때문에 이게 폐지가 또 돼버렸다고 하니까 범프 스탁이 또 다시 팔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 이 캘리포니아는 아마도 이제 안 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 캘리포니아 말고 이제 다른 주들에서 범프 스탁을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다 두고 챙겨두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좀 이제 정식 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보면서 좀비 영화들 있잖아요. 이 좀비 영화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면서 아니 진짜 이 미국에 이 좀비 영화 같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?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프 스탁 같은 거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. 잠비 어포칼립스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따발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에 산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이제는 아마 풀려가지고 좀 잡잡하네요.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범프 스탁이 다시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,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, 야, 이 총기가 얼마나 더 많은 규제가 이렇게 또 풀릴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닌가.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애플이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. 클래스 액션, 고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는데, 이 클래스 액션, 이 고소라는 것은 집단 소송이거든요. 이 애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집단 소송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, 왜 집단 소송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이제 여성 2명이 자신이 애플에서 이렇게 또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일을 이렇게 또 애플에서 하고 있는데, 자신이랑 이렇게 똑같이 일하는 이 남성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봤대요. 비교를 이렇게 또 해봤는데 일은 똑같다고 합니다. 일은 똑같은데, 그런데 이 페이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가 연봉의 차이가 막 $10,000에서 막 $20,000 정도가 이렇게 또 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별 차이로 급여를 지금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애플에 있는 여성들한테 뭐 사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받았겠죠.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을 애플에서 일하는 여성들 한 12,000여 명이 이렇게 같이
집단 소송을 이렇게 애플에다가 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애플은 한 1% 정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, 어쨌든 이 애플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CEO를 본다고 하면은 이 CEO가 팀 쿡이지 않습니까? 팀 쿡이면서 그런데 팀 쿡은 여성 차별 같은 거 하지 않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팀 쿡은 게이거든요. 게이기 때문에 여성 참여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, 그런데 또 이렇게 뭐 급여 차이가 이렇게 또 다르다라는 것을 캐치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 소송을 어떻게 될는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는 이 CEO들을 이렇게 또 모아두고 이렇게 뭐 회담 같은 거, 이 비공개 이런 회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비공개 회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,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CEO들, 굉장히 중요한 CEO들이 또 많이 모였다고 하거든요. 애플 CEO도 이렇게 또 왔다고 하고요. JP 몰건 CEO도 이렇게 또 왔다고 하고,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트럼프랑 이 CEO들의 이제 회동을 이렇게 또 갖게 됐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법인 세율 있지 않습니까? 법인 세율을 20%대까지 낮춰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이렇게 회동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 트럼프는 어제 78세 생일을 이렇게 또 지냈다고 합니다. 78세 생일을 이렇게 또 지내면서 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또 카피톨이 있지 않습니까? 카피톨에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3년 만에 이렇게 또 트럼프가 방문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공화당 원들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뭐 박수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금이 환영을 이렇게 또 한 듯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는 78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이제는 궁합도 보지 않는 4살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3살 차이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,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, 이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둘 다 나이가 너무나 많다. 둘 다 이 인지 능력에 대해 가지고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누가 되든지 간에 최고령의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.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81세,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78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나이가 둘 다 너무나 많다. 그리고 둘 다 나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CEO들이랑 이렇게 회동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법인 세율 20%대까지 이렇게 또 낮춰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낮추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법인 세율 낮춰준 것에 대해 가지고 텍스를 또 뜯어와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? 그것들은 이 관세를 높여가지고 뜯어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야, 그러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한테,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뜯는다는 그런 소리거든요. 이런 관세를 높인다라는 것은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그런 소리인데, 인플레이션들도 이제 높일 뿐더러, 그리고 이 관세가 높아지면은 이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부자들한테 이 세금 내는 거를 이렇게 또 줄여주고, 그에 반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서 세금을 더 뜯는다라는 그런 소리이죠. 겉으로는 이제 뻔지르르하게 이제 보이기는 보이지만 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부자들한테 돈을 더 이렇게 퍼주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뜯어가지고 트럼프 역시 꼼수가 그냥 훤히 보입니다. 그리고 이것밖에도 뭐 소득세를 이렇게 또 폐지를 뭐 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그거 관세를 높인다라는 것은 뭐 어차피 일반인들한테서 이제 돈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,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그런 이제 뉴스들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이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법인 세율을 20%대까지 이렇게 또 낮추면서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이면서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또 뽑아 먹으면서 일반인들한테, 그러면서 이제 소득 그 세율까지 이렇게 또 낮춘다라는 것은 부자들한테만 이렇게 또 퍼주는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것은
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수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있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자들한테 더 부자가 되게 이렇게 또 만들어주겠다.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,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, 이 기업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에서 돈을 더 이렇게 또 많이 써가지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낙수 효과는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절대 이상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일반인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.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. 주식들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그냥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꼼수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웰스파르고 이 은행 있지 않습니까? 이 웰스파르고 이 은행에서 재택근무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많이 하게 해줬는데,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렸다고 합니다. 왜 잘렸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나는 지금부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산 시스템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컴퓨터에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키보드를 이렇게 또 두드리는 거나 이런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또 움직이는 이 모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웰스파르고 은행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. 자동으로 이 마우스를 움직여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키보드를 치는 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꼼수를 쓴 거죠.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또 한 거죠. 자신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돈을 이렇게 또 이 월급에 이렇게 또 루판 짓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웰스파르고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캐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잘랐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꼼수를 쓰면서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웬만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해라, 이제 사무실로 좀 나와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르고 이 은행에서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한테 이제 재택근무 하면 안 된다, 이제 나와라 사무실로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또 풀어준다고 하면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꼼수를 쓰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썩어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기까지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. 실제로 이 성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성과급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시간제로 이렇게 또 페이를 하는 것은 재택근무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충격적인 저한테는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,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자동차 판매 있지 않습니까? 이 자동차 판매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중국의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자동차 판매량이 이 미국의 이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많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작년에 이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100만 대 정도로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.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중국의 이 자동차 판매 대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00만 대 정도로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중국 자동차 이렇게 또 팔리는 이 대수가 미국 자동차 대수를 이렇게 또 뛰어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뭐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,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이나 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 자동차 판매를 하는 1, 2위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. 1위는 일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본이 이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많이 판다고 하고요. 그리고 2위는 독일이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3위가 중국이래요. 진짜 대단하지 않나 중국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4위가 미국이고, 그리고 5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
굉장히 형편없지 않았었습니까? 네, 이거 뭐 중국에서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막 다른 차들에 이렇게 또 카피를 하고, 그리고 뭐 세이프티 면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 테스트들에서 이제 전부 이제 낙제점을 이렇게 또 받고 그랬었는데,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 중국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성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, 그리고 품질도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이 전 세계 자동차들이랑도 이렇게 또 비벼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 중국 내에서도 이 BYD 있지 않습니까? 이 BYD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자동차를 거의 이 BYD에서 다 팔았다고 하거든요. BYD에서 전기 자동차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저가형도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중국의 품질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진짜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대가지고 때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칠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,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이제 몸살을 이렇게 또 앓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칠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칠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년 동안 엄청난 이제 가뭄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. 가뭄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었는데,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칠레에서 엄청난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졌다고 하네요. 3일 만에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게 되면서 자그마치 1년치 이 강우량이 이렇게 또 3일 만에 이렇게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칠레에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이 홍수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고요. 침수가 이렇게 또 되고 피해가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폭우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람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또 1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,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이 경제적인 피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가기 전에 지금부터 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신경 좀 쓰고 이 지구 오염하는 거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감옥소들을 이렇게 또 군데군데 이렇게 또 있는데, 이 렌초 쿠카문과의 감옥소가 이렇게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. 이 감옥소에서 어제 이런 이제 난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감옥소에 있는 어느 이제 죄수가 감옥 안에서 뾰족한 이 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쇠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었대요.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필이 감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대필이 한 명을 교도관을 이렇게 또 찌르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야, 역시 이제 감옥소는 진짜 위험한 곳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야, 이 교도관들도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. 어쨌든 간에 교도관들이 이렇게 또 다 모여가지고, 이 오피서들이 이렇게 또 다 모여가지고 죄수를 뭐 다행히도 이렇게 또 제압을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, 어쨌든 칼에 이렇게 또 찔렸다고 하니까 살벌하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하락세로 출발하고는 있기는 있지만,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상승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0.2%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S&P 500도 한 0.2%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0.1% 정도,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, 어쨌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거든요. 왜냐하면은 PPI 지수나 뭐 CPI 지수,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쿨다운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제는 주식시장이 뭐 역대 최고치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면서 많이 올랐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또 숨고르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? 숨고르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
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뭐 어쨌든 간에,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또 좋지 않습니까? 좋은데도 불구하고, 지금 뭐 달러화 같은 것들은 아직도 이렇게 또 강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유세를 하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,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, 이 달러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, 그런데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? 연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, 좀 매파적으로 합기시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미 연준에 또 매파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때쯤이면은 그때까지는 좀 이제 더 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느 정도 쿨링이 되면서 그게 좀 유지가 되어야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되더라도, 이 물가가 안정이 되더라도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달러는 계속해가지고 강세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하면은 1384원 아직도 좀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. 그러면서 지난 5월달 이 PC 지수가 나왔거든요. 얼마 전에 뭐 CPI 지수, 뭐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, 그러면서 이번에는 PC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. 6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로 이렇게 또 관측이 되게 되면 이게 최저치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또 연준의 이 금리 내리는 거 이번 연도 안에 한 번만 내릴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이 쿨링이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 내리는 거 2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지만,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2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리고 금리를 2번 정도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좋게 이렇게 또 작용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러다가 자칫하다가는 헛발 뒤지면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지만, 사람들은 리스크를 이렇게 또 테이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. 왜냐하면은 지난 연도, 작년이죠. 작년 2023년도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전부 다 미국 침체기가 온다, 주식시장에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죠. 오히려 어마무시하게 오르다 보니까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놓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, 이러다가 또 내려가면은 진짜 쌍코피 터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이렇게 또 매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. 급락을 하면서 이 JP 몰건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돼가지고 좀 워닝, 경고를 이렇게 또 날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너무나 한쪽으로 이렇게 또 몰려 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버블이 이렇게 또 끼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JP 몰건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강세이지 않습니까? 강세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JP 모건에서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, 미국의 증시는 하반기에도 좀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발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애플은 어제 이렇게 또 장을 마감을 했었을 그 당시에 장을 마감을 하더라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또다시 등극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틀 전인가에는 이 애플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면서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또 됐었다라고 했는데, 그런데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됐대요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을 마감을 하더라도 이 애플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 또다시 이렇게 또 됐다고
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애플에서 AI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처음에는 살짝 내려갔는데 근데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도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해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 올해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이 AI가 애플 모든 기종에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플 아이폰에서도 아이폰 15 프로부터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아이폰 15 프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나오는 이 아이폰 16부터 이 AI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올해 바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매출에 이렇게 또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 애플 주식에 또 처음 들어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역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방향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치폴레, 제가 이 치폴레 브리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치폴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치폴레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네요. 이렇게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치폴레는 아마도 조만간 스탁 스플릿 한 주에서 50개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치폴레의 한 주 가격이 3,000달러가 넘어섰대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3,0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고 하는데, 야, 제가 진짜 옛날에 이 치폴레가 막 이렇게 또 생기면서 치폴레가 막 이렇게 또 인기를 얻고 있었을 그 당시에 치폴레를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치폴레 주식을 샀거든요. 제가 그때 치폴레 주식을 80달러인가 샀습니다. 80달러에 사가지고 그것도 올라가지고 제가 한 100 얼마에 팔았거든요. 와, 이거 뭐야, 2배 이상이 올랐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팔았는데 실수였습니다. 실수.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80달러가 3천 몇백 달러가 되는 거예요. 답답하네. 어쨌든 간에 치폴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스탁 스플릿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요번에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,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엔비디아에도 지금 이 스탁 스플릿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미국 내에서도 이 개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다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스플릿을 해야지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에서 스탁 스플릿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주식 분할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브로드컴이라고 해가지고 이 브로드컴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주식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비싸다. 이제는 주식을 이렇게 또 스플릿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또 스플릿을 한다고 하거든요. 치폴레도 너무나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주식 스플릿 아마도 조만간 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, 이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? 이 니콜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니콜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 이 테슬라가 막 인기를 얻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니콜라의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했거든요. 폭등을 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때쯤에 또 니콜라 CEO가 이 사기친 게 이렇게 또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데,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을 했다가, 그런데 아시다시피 니콜라의 주식이 최근 들어가지고 페니스탁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? 지금 뭐 1달러도 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달러 아래로 이 장기간이 있는다고 하면은 딜리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에서는 이 리버스 이 스탁 스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합친다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이 니콜라는 주식을 합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주식을 이렇게 또 스플릿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좀 이제 못 나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주식을 다시 이렇게 또 뭉치고 있다고 하는데, 야,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
missing someone.